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예, 우선은 먼저 원조합원이랑 승계조합원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돼요. 원조합원이라는 것은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이전부터 이제 종전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원조합원이고, 승계조합원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주택 매수 시 승계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네. 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주택에 대해서 보통 단계가 어떻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그 주택을 취득을 해요. 이게 이제 지금 재건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건축. 주택을 취득을 하고 이때 이제 뭐 추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하겠다. 추진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이 성립이 됩니다. 조합이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인가일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시행 인가일 이때 뜨고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라는 게 딱 뜹니다. 관처일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착공이 시작되죠. 그죠? 착공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준공을 합니다. 완성이 됐죠. 그럼 이제 실제 집에 살 수가 신축이 된 거예요. 신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때가 이제 신축된 거를 양도를 해보겠다고 보통 요 이제 흐름대로 이렇게 주택이 이렇게 요 흐름대로 가는데, 강남구랑 그 다음에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라 해가지고 거기서는 재건축은 요 조합 단계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조합원 승계 이전 그러니까 양도 같은 경우죠.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몇 가지 딱 제한된 게 있어요. 제한된 거. 그 예를 들어가지고 되는 거는 뭐가 있으면은 뭐 이제 뭐 근무상 또는 뭐 질병상 뭐 이런 게 있고, 해외 이주 2년 뭐 이런 식으로 등등, 또는 뭐 상속으로 받는 경우 상속 주택 횡격서 이전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 외에는 조합원 이전이 승계가 안 돼요. 승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요거 이제 조합원 잘 넘기려고 하면 이제 요거 잘 보셔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되는 포인트는 요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요게 세금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딱 잡아서 만약에 요때 취득을 했어요.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이때 취득을 했으면 요게 원조합원이에요. 원조합원. 그리고 요때 취득을 했어요. 요때 취득을 하면은 요걸 이제 승계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자, 분명히 이걸 정확히 기억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요 이전에 대해서 이제 취득을 해야 이제 원조합원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다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전부터 종전주택 보유시 원조합원, 그죠? 여기 보시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전부터 이제 취득을 하면은 주택을 취득해서 쭉 갖고 있었으니까 요때 원조합원이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해야지 이제 승계조합원이구나. 자, 이렇게 해서 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비과세 요건이 뭐가 있냐? 우선 원조합원이어야 돼요. 원조합원. 승계조합원은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자, 비과세 요건이 뭐죠? 비과세 요건은 1세대 주택 비과세.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 있잖아요. 그죠? 1세대 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해도 2년 이상 거주,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일 것 같으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한 세대당 주택 한 채만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요건이 충족을 해야 돼요. 요 조합원 입주권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집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때. 그 다음에 양돌 현재 주택 및 다른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거리고, 요즘에 이제 분양권도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근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시 관리처분 계획 이후 거주하였으면 그 기간 인정. 그러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의 적용 시 거주기간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를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쭉쭉쭉쭉쭉 해서 요때 이제 취득을 했어요. 요때 집을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집을 샀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딱까지 가보니까 요게 1년 하고 한 10개월 밖에 안 돼요. 요 기간이. 근데 실제로 착공되기까지 요 기간까지가 여기 착공이 이쯤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착공이, 그죠? 요 기간까지가 대략 여기 한 5개월이라고 해볼게요. 5개월. 그러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1년 15개월이니까 2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죠? 2년 넘게 살았지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로 하면 1년 10개월이야. 그러면 그 거주 요건을 2년 이상 해야 된다라는 걸로 봤을 때 요거랑 다 인정해 줍니다. 요거랑 거주 요건. 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지났지만 착공하기 전까지 실제로 살았기 때문에 요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2가 뭔지 아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2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2라는 게 뭐냐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라서 40% 적용하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원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떤 거면은
15년 정도 살면은 30%. 그러니까 15년 정도 보유를 하면 30%고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최고 80%, 10년 40%, 10년 40% 해서 총 80%까지 그렇게 이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럼 거주요건 기간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주요건 기간 따질 때 거주요건은 요때부터 여기까지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이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 표 2에서는 거주요건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때 살한다고 해도 요때 이제 거주를 한다고 해도 요거는 이제 장특공에도 거의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년 이상 보유면 2년 이상 거주지 관리처분인가를 거주했으면 그 기간 인정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2 적용 시 거주 기간도 관리처분인가까지 한다. 그래서 이게 이 말입니다. 아,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고, 근데 요거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볼 때는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접근을 하면 되게 쉽게 이해가 돼요. 원조합원이어야 되는구나, 승계조합원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비과세 요건 충족해야 되고, 다른 거 갖고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일시적 2주택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도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 뭐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는 게, 원래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그거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고,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원래 있던 주택을 팔게 됐을 때, 그거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그 이사의 목적으로 주거 이전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만 2주택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비과세 해주자, 요 규정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조합원 입주권을 원래 종전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바뀐다고 한들 이 사람이 조합원 입주권을 팔거나 또는 뭔가 정리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른 집 이사 가기 위해서 이제 이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전된 집에 대해서 이제 요건을 보는 건데, 원조합원의 입주권이어야 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해야 돼요. 일시적 2주택. 그 다음에 신규주택 취득일로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를 해야 된다는 거. 3년 이내.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해야 되고, 양도일 현재 주택과 입주권가 한 개씩 보유해야 될 거예요. 여기 주택 A가 있다가 1년이 지나고 주택 B를 사고, 주택 B로부터 3년 안에 주택 A를 양도를 해야 돼요. 이게 부동산.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있던 주택 A가 입주권 A로 바뀌었죠. 그 후로 주택 B를 샀습니다. 그죠? 주택 B 사는 데부터 3년 이내 입주권 A 양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어떤 상황이신지 이런 상황이십니다. 그러니까 주택 A가 이제 조합원 입주권으로 A로 바뀌었으니까 이 이후로 주택 B를 사야 되고, 주택 B 산 날부터 3년 이내 입주권 A를 양도를 해야 된다네. 자, 그러면 약간 위에 거 부동산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부동산과 이 조합원 입주권의 차이점은 이거죠. 원래 요거는 주택에는 여기 산 다음 1년 있다가 이제 주택 B를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그런 거에 대한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A로 바뀌고 나서 1년 있다가 그 주택 B를 사라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비과세 충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자, 그럼 비과세 요건 미충족 조합원 입주권 양도다. 자, 적용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세율이 70%예요. 그리고 2년 미만 60%, 2년 이상 넘어가는 일반 세율인데, 자, 보유기간 같은 경우는 원조합원에는 원래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 전체 기간을 다 합쳐요. 그러니까 중간에 조합원 입주권 바뀌었잖아요. 부동산일 때 바뀌었는데, 그 전에 원래 있던 부동산일 때부터 다 합쳐줍니다. 근데 승계조합원은 기본적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때까지 요 기간만 보유기간을 해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요 70%나 60% 적용될 거는 어떤 게 많을까요? 승계조합원이 많겠죠. 사실 원조합원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랑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 양도 차익은 부동산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관철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후 양도 차익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불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상황이면, 요때 이제 주택을 취득을 해서, 요때 이제 주택, 요게 입주권, 요때 양도, 요때잖아요. 요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부터 여기까지 기간은, 이거는 부동산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입주권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돼요. 이렇게. 근데 요 기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네, 여기 안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신축을 하고 나서 팔잖아요. 준공이 다 되고 나서 팔면, 그러면 요 기간에서 그 토지로 봐가지고 보유기간에서 인정해줍니다. 장특공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신축이 되기 전에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신축이 되기 전에 팔았다. 지금 그 상황이니까 그때는 입주권 변환되고 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